무명전설 8회차 팀 메들리전 어떠셨습니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했다. 그리고 사실 논란거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시청률도 상당히 놀랍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 팀 메들리전 좀 황당했던 건 이 초반 팀이죠. 연혼의 징뽕 명품. 사실 이 팀이 노래를 부르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최우진 씨가 이 가사 실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 가사 안 한 부분 빼고는 나쁘지 않았죠 라고 했는데 최우진 씨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매력적인 5명의 개성이 그걸 메꿨다. 그러면서 최우진 씨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냐라고 하자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막 흘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윤정 씨가 이제 오늘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점수는 아무래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무대가 끝났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예고편에 나왔었던 최우진 씨가 막 과호흡이 와가지고 응급실 가는 것 같은 모습은 뭐였을까? 찾아보니 그게 아니라 연습 중에 독감이 번졌고 다들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중에 최우진 씨가 특히나 몸이 안 좋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119에 실려갔었다. 요런 식의 예고편 어그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최우진 씨 팬분들도 많이 걱정을 했을 텐데 뭐 가사 실수나 무대의 어떤 여파 때문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다 모여 있었던 바로 심쿵단. 근데 아이들에게 많이 양보를 했고 또 아이들이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야, 이 나이 때에 이 정도로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지만 이게 최우진 씨 팀과 이 심쿵단 무대까지를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은 뭔가 조금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충분히 노래 실력도 좋았고 전폭적인 음역대와 무대 구성에 있어서 이 이도진, 문은석 두 성인 가수가 엄청나게 양보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포커싱이 많이 갔거든요. 물론 그게 아쉽지 않고 양보하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고점 100점이 등장할 정도로 탑프로단도 후한 점수를 줬었습니다. 근데 초반 점수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심쿵단의 914점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하루씨가 있는 하루 온종일 팀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씨가 남진님과 같은 기숙사가 아니죠. 기획사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고요. 온라인상에서도 그냥 특히 많습니다. 이거 하루 밀어주기 아니냐. 특히 박민수 씨가 노래를 참 잘했거든요. 이 팀 중에서. 그래서 박민수 씨가 땀을 정말 뻘뻘 흘릴 정도로 이번 무대에 힘을 다 썼는데 뭐 당연히 다른 팀원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노래 무대를 마친 박민수 씨와 황윤성 씨의 모습이 쓰러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하루 씨가 상대적으로 좀 여유는 있어 보였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 남진 소속사구나. 진짜냐? 그래서 그렇게 밀어주냐? 황윤성이 잘했는데도 결국 졌었던 거네. 이 팀이 최고점 받겠네. 1등 하겠네. 차, 예언이었을까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이 팀을 극찬하기 바쁩니다. 예능인들도 극찬하기 바쁩니다. 탑프로단에서 이들에 대한 엄청난 극찬이 쏟아지고 양세형 씨가 막 이 팀 너무 엄청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무대를 잘했어요. 그리고 장윤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국민가요대전답게 앉아있던 이 4명의 특별 마스터가 점수를 주는 그런 입장으로 등장한 게 아니다. 그냥 국민가수로서 출연을 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던 건 장윤정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내 마음속 1위를 찍고 시작하는데 뭘 굳이 노래를 들어보나. 이 얘기는 장윤정 씨가 만약 점수를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만점을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카메라도 진짜 하루하고 이대환만 비춰주네. 상대적으로 이대환 씨와 하루 씨가
이 하루 온종일 팀의 박민수, 황윤성 두 사람보다도 카메라에 잡히는 비중이 더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장윤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약 저 프로석에 있었다면, 점수를 줄 수 있었다면 망설이지 않고 100점 줬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장윤정 씨의 이런 발언들이 미스트롯 때부터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아오던 부분이거든요. 저런 발언들이 이 다른 마스터단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물론 이건 점수를 누르고 나서 했던 평가이긴 하지만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두 사람이 있었던 이대환, 하루, 두 가수 외에 나머지 3명의 비중은 카메라 비중에서 현저히 떨어졌고, 어찌됐건 이 팀이 받은 점수는 무려 956점입니다. 무려 956점. 가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 1위였었던 팀과 무려 42점 차이를 벌리게 되면서 막대한 점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하루 씨가 있는 팀이 편파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니겠지? 자, 그리고 등장한 성리 씨 팀 어떠셨습니까? 구성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노래도 정말 잘 불렀고, 저는 그냥 이 퍼포먼스의 어떤 흐름, 구조를 보고 이거 성리 씨가 다 했겠다. 성리 씨가 다 만들었겠다. 야, 성리 씨가 정말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창민 씨가 퍼포먼스 가수도 아니고 황민우 씨가 물론 춤을 잘 추긴 합니다만 이 중에서 이 전체적인 동선과 구성을 짜는 거는 성리 씨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무대가 신나는 무대부터 해가지고 가창력도 선보이면서 나중에는 퍼포먼스까지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를 어떡합니까? 이창민 씨가 호응을 유도하다가 가사를 놓치게 돼요.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리 씨가 사실 이창민 씨를 고른 게 아니라 이창민 씨가 성리 씨를 이기게 되면서 성리 씨를 고를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한을 받았잖아요. 아시겠지만 저번 1대1 데스매치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다 팀원을 뽑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리 씨를 뽑아두고 가사를 틀리면서 당연히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도 다른 가수인 고영태 씨도 실수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리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수들도 2번이나 실수했어. 고영태, 이창민 두 가수가 연달아 실수를 해버리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팀을 이끌어가는 건 리더인 이창민 씨가 아니라 성리 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 채팅창에서도요, 성리 씨 얘기밖에 안 나왔고 이 모든 동선과 구성을 성리 씨가 짰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 누가 리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이 두 가수의 돌이키지마 이 듀엣 무대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량을 보여줬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떼창도 하고 구성도 많았고 불쇼도 하고 굉장히 보여줄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영태 씨가 또 성리 씨가 특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고생을 했다. 특히 성리 씨가 이창민 씨 춤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고영태 씨가 눈물까지 흘렸지만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 937점으로 아쉬운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실수를 2번이나 한 팀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점수가 맞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리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과 성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본인들이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리더가 뽑아놓고 실수를 해버리지를 않나. 오죽했으면 애당초 저번 주에 이창민 씨가 아니라 성리 씨가 이기는 게 맞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차피 성리 씨가 추가 합격하고 이창민 씨가 이길 거였다면 반대로 성리 씨가 승리하고 이창민 씨가 추가 합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 그럼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결국 하루 씨의 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낭만 있지우. 무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 좀 힘이 약하지 않을까? 와, 근데 이게 뭐야? 어마어마했습니다. 장한별 씨가 치고 나오는 이 가창력과
곽희성 씨의 이 첼로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다음 노래들과 채베코 레전드의 정말 레전드 곡들을 젊은 감각과 무명들이 이런 구성과 이런 편곡과 이런 스타일링의 노래를 야, 왜 이렇게 잘하지? 이우중 씨는 무슨 일입니까? 왜 노래를 더 잘하죠? 가수들이 전체적으로 낭만 이치유 팀원들은요, 무명 가수라는 생각이 잊혀질 정도로 정말 객관적인 실력의 향상도가 대단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우중 씨 보고 이 가수는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실력이 일취월장입니다. 대단했고, 특히 장한별 씨의 색소폰 퍼포먼스까지 오죽했으면 이 팀원들의 노래를 보고 레전드들 사이에서는 너무 좋다, 너무 고급스럽다, 야 그래 이거지,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일만 친구로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노래를 끝내버렸는데, 야 이게 탑프로단의 10명의 1000점 만점 점수 기준만 공개가 됐잖아요. 저는 국민 프로단 점수가 굉장히 나중에 높은 점수를 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극찬을 받죠. 최백호 씨가 아직도 무명의 세계에 가둬놓고 있다니 세상이 눈이 멀었다, 무명전설을 통해 스타덤에 올라가길 바란다라는 극찬을 쏟아냅니다. 저는 극찬받을 만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무명 가수들도 이 최백호 레전드의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가장 무명전설다운 무대를 보여준 것이 낭만 이치유 팀이 아니었나, 저는 감히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928점을 받았어요. 객관적으로 하루 온종일 팀의 퍼포먼스와 구성과 짜임새, 낭만 이치유의 팀원들의 가창력과 무대 구성, 객관적 지표로 누가 더 뛰어났을까요? 저는 낭만 이치유 팀이 이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리씨 팀은 성리씨가 엄청 고군분투했지만 실수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낭만 이치유 팀은 실수는커녕 와 이게 무명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노래 실력을 보여줬지만 하루팀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편파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하루씨를 비춰주기 위해서 황윤성 씨는 옆에 앉아있어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대환 씨가 끝자리에 있었음에도 카메라 잡는 앵글까지. 자, 미스트롯 때는 허찬미 씨를 밀어준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현역가왕 때는 차지현 씨를 밀어준다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무명전설에는 그런 밀어주기 논란이 없기를 저는 너무 바랬지만 지금 이 하루 씨와 이대환 씨에 대한 논란거리가 지금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루 씨 같은 경우는 남진님의 같은 기획사 소속이고, 이대환 씨 같은 경우도 과할 정도로 다들 마스터들이 너무 잘생겼다, 비주얼로 다 메꿨다, 노래 너무 잘한다. 그러다 보니 특정 가수들을 벌써부터 밀어주는 게 아니냐, 제작진들이요 밀어준다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카메라 앵글 하나하나, 방송 분량 하나하나, 이 마스터단의 점수만으로 나온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거 밀어주기 논란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리 씨를 밀어준다라는 논란이 있나요 지금?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성리 씨가 실수를 하긴 했습니까? 노래를 못 불렀습니까? 퍼포먼스가 부족했습니까? 그러면 시청자와 마스터와 제작진의 마음이 딱 합쳐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낭만 이치유 팀의 점수와 하루씨 팀의 점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고 사실 이걸 뒤집지 못했다라는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을 주목받았던 마르코 씨가 결국 소속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떤 걸 상징하느냐? 자, 무명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르코 씨가 사실 성악 전공을 했지만 정말 트로트 가수나 연예계에 본격적인 발을 내디디려고 했다면 훨씬 더 유명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비록 빠르게 탈락했음에도 무명전설에서 보여줬었던 짧고 굵은 이미지가 결국 전속계약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이번 무명전설 방송 프로그램의 굉장한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잘 돼야 하는 이유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무명전설에 남아있는 이 가수들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7명. 제가 처음에 셌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들의 대국민 투표란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시면 누구나 무명전설을 검색해서 대국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5명씩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이죠? 보통 한 3명 정도를 동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5명이나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국민 투표에서 성리 씨가 굉장히 압도적인 1위를 연속으로 달려주고 있고, 최우진 씨도 2위, 3위, 탑3 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르코 씨와 같은 이룬의 한가락, 정말 완전한 무명 가수들이 탑3 안에 들어올 순간도 머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8회차 방송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강태관, 황민우,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외에 곽영광, 그리고 손은설. 자, 이런 가수들의 무대가 통편집이 됐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무명전설 제작진 분들이 방향을 이상하게 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어떤 적신호라고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무명들에게 주목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성리, 최우진, 잘하는 가수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이름 들어본 적 없는 이런 많은 가수들, 곽희성, 이룬의, 마커스강, 정연호, 강태관, 나아가서 이런 정말 완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가수들이 이창민, 신성, 황윤성, 이미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고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1위 팀만이 살아남고 이 10대 가수 3명이 전원 탈락한다라는 설이 엄청나게 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가수 3명이 단독으로 팀을 짜고 나만의 생각으로 그런 판정을 저는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함께했던 제작진, TV조선의 제작진, 함께했던 TV조선 시리즈의 마스터들이 종합적인 결과를 함께 내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에서 불합리함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10대 가수들의 지금 탈락 논란도 야기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한가락, 이룬의 정말 무명들이 위태로운 방출 위기의 상황에 놓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이 팀 미션이다 보니까 팀 미션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이 팀 미션은요, 어떻게 파트를 분배하느냐가 굉장히 내가 돋보일 수 있냐 없냐, 주목도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목도가 왜 중요하냐면 잘 보셔야 합니다. 한 팀만 직행이고 나머지가 전원 이 탈락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들 중에서 4명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2명은 추가 합격을 합니다. 거기 기준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 팀 미션 할 때 얼마나 내가 주목을 받았었느냐, 얼마나 내가 마스터들에게 많은 깊은 인상을 남겼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파트를 받았고 내가 어떤 파트를 어떻게 불렀느냐가 굉장히 나중에 이 추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결정조차 누가 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팀이 돼서 이렇게 무대를 휘젓기도 합니다. 특히 전영록 가수가 작곡한 돌이키지마, 이 퍼포먼스를 잘하는 성리 씨와 딱 붙고 고음을 터트리는 이창민 씨와도 찰떡처럼 붙는 것이
바로 이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수가 팀 중에서도 거의 뭐 선두로 치고 나오고 이 두 사람이 듀엣 무대를 펼칩니다. 굉장하죠. 퍼포먼스도 함께 하면서 아마 이런 그림을 제작진은 좀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아이돌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다. 두 사람이 막 아이돌 출신답게 화려한 퍼포먼스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극적인 연출까지 흘러나오게 되면서 이 장윤정 마스터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아마 두 가수의 점수가 굉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돌고 있고 이 두 가수가 엄청난 듀엣 무대를 보였음에도 왜 성리 씨가 탈락 위기가 나올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팀 미션에서 뭔가 점수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좀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건 많은 분들에게 무명전설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방출 후보입니다. 물론 추가 합격이 있겠죠. 그럼 과연 몇 명이나 탈락을 할 것인가? 저는 감히 10명 이상, 정확하겐 11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남아있는 방송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몇 명이 남았느냐? 10대 3명을 포함하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총 27명의 생존자가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팀 미션이에요. 자, 뭐 27명이건 28명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10명 이상이 탈락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전이 지금 27명이라고 했을 때 5명 정도의 팀을 짠다고 하면은 대략 5팀 정도 됩니다. 뭐 그 중에는 6명인 팀도 있을 거고 4명인 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5팀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6팀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4명씩 쪼갠다고 했을 때 5팀에서 6팀 정도가 이미 예고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 11만 회, 17만 회, 12만 회, 김한율 군과 김태훈 군이 그래도 31만, 25만, 문은석 씨가 11만, 그리고 하루 씨가 28만, 이룬혜 씨가 58만 이런 시청률이 기록이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7회차에 오게 되면서 6회차 때는 그래도 어땠습니까? 시청률이 다시 회복을 했는데 7회차에 오면서 유튜브 조회수도 하락하고 시청률도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작진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대거 탈락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생존자들의 얼굴을 한 명씩 좀 살펴볼까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10명 이상의 참가자가 탈락을 하게 될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 합격이 된 가수들도 상당히 좀 위험 단계에 놓여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유튜브 조회수와 이들의 화제성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손은설 군 같은 경우는 아예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미방영분에 나올 뿐. 그런 손은설 군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김한율, 김태용 두 친구가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지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준결승전까지는 이 두 친구가 함께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미방영된 참가자 이름만 꼽아볼까요? 손은설 군이 있죠. 곽영광 씨 있고요. 강태관 씨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떨어진 무명전설 못다한 이야기에 곽영광, 강태관, 손은설 자 이런 지금 무명전설에 방영되지 못했던 가수들이 등장을 한다 한들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파급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없어요. 본방송에서 등장을 해줘야 나중에 대국민 투표도 마찬가지고 생방송 문자 투표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향이 1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말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번 무명전설이 팬덤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못다한 이야기로 감동과 여운을 잇고 있다. 어떻게 잇고 있습니까? 보여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번 꼬집어 드렸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미방영분에 나왔었던 가수들의 무대 영상을 유튜브에라도 업로드를 해줘야 한다. 업로드가 됐을까요? 업로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1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에 방영되는 무명전설의 이야기와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추가 합격자와 탈락자들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어요. 10대 가수 3명의 이 메들리 무대가 보여지실 거예요. 제가 이걸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팀전 미션이 노래 한 곡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 3명의 아이들이 있는 이도진 씨가 있는 이 팀 있잖아요. 이미 첫 번째 무대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이 무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닛 무대라고 해서 이제 몇몇 가수들이 하는 의견이 없을까요? 오히려 최우진 씨가 있는 팀이 엄청난 점수를 받았다라는 반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고편에서는 마치 최우진 씨가 굉장히 혹평을 듣고 뭔가 무대 점수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오열을 하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모습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화제성과 시청률을 염두에 둔 연출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굉장히